안녕하세요. 세계의 이모저모를 읽다 세일스피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점심 먹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고를 당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또 어떤 분은 동료들을 너무 많이 칭찬해서 해고당했고 향수 냄새가 심하다고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출근을 너무 일찍 해서 해고된 직장인, 회사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쫓겨난 사례까지 있다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세계 각국의 직장에서 벌어진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고 사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치킨 먹는 방법으로 해고.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IT 회사에서 일하던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회사 구내식당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포크와 나이프 대신 손으로 치킨을 뜯어 먹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상사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프로페셔널하지 않다.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된다며 즉석에서 경고를 했죠. 하지만 이 직원은 치킨은 원래 손으로 먹는 음식 아닌가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상사는 고객이나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 우리는 격식 있는 회사다라며 계속 문제를 삼았습니다. 결국 이 직원은 그 다음 주에 회사 문화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킨을 손으로 먹는 것이 뭐가 문제냐며 회사를 비판했지만 일부는 직장에서는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의 고용제도입니다. At will employment라는 시스템 하에서는 고용주가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애매한 이유로도 해고가 가능한 거죠. 두 번째 사례, 과도한 칭찬으로 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영국에서 일어난 정말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한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동료들을 볼 때마다 You are amazing, fantastic job, You are incredible 같은 칭찬을 쏟아냈죠. 처음에는 동료들도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참 긍정적인 사람이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직원은 정말 사소한 일에도 과도한 칭찬을 했습니다. 동료가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어메이징 카피 초이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면 유아소 소트펄. 심지어 복사기 사용법을 물어봐도 그레이트 퀘스천이라고 했던 거죠. 동료들은 점점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너무 가식적이다. 모든 칭찬이 의미 없게 들린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회의 중에도 계속 칭찬을 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의견을 말하면 브릴리언트 인사이트 반대 의견이 나와도 어메이징 퍼스펙티브라고 했으니 회의 진행이 제대로 될 리 없었죠. 결국 동료들이 HR 부서에 집단으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업무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방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직원에게 칭찬을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본인은 긍정적인 것이 뭐가 나쁘냐며 행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3개월 후 팀워크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죠. 세 번째 사례, 향수 냄새로 해고. 세 번째 이야기는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토론토의 한 사무실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진한 향수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본인은 좋은 향수니까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온 동료 중에 심한 알레르기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강한 향에 노출되면 두통, 기침, 호흡곤란까지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의 자리가 바로 옆이었다는 점입니다. 알레르기 환자인 동료가 매일 고생하기 시작했죠. 업무에 집중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조퇴를 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동료가 향수를 좀 적게 뿌려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향수를 뿌리던 직원은 내 자유 아니냐? 왜 내가 맞춰야 하느냐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알레르기 환자가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건강에 해를 끼치는 근무 환경이다라고 호소한 거죠. 캐나다는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회사에서는 먼저 두 사람의 자리를 떨어뜨려 보려고 했지만 사무실이 좁아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향수 뿌리는 직원에게 향수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차별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죠. 결국 회사에서는 안전한 근무 환경 제공 의무를 근거로 이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다른 직원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로 분류되어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이었는데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들은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번째 사례, 생일 파티 불참으로 해고. 네 번째는 미국 켄터키주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까지 불러온 사례입니다. 한 회사에서 직원의 생일을 맞아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회사들에서는 이런 이벤트가 꽤 일반적이죠. 그런데 생일 주인공인 직원이 파티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이 직원은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관심과 주목을 받는 상황이 매우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상사에게 죄송하지만 파티는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 준비한 건데 왜 거부하느냐?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며 강하게 압박했죠. 이 직원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지만 회사는 변명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문화에 적응할 의지가 없다며 태도 문제로까지 몰고 갔죠. 결국 이 직원은 파티 불참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팀의 화합을 저해하고 회사 문화를 거부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해고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고된 직원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장애인 차별과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흥미로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측은 파티 참석은 업무의 일부이고 팀워크는 필수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직원 측은 불안장애는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질환이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맞섰죠. 결국 법원에서는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합리적 요구를 거부하고 해고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손해배상과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커피 심부름 거부로 해고. 다섯 번째는 중국에서 일어나 큰 온라인 논란을 불러온 사례입니다. 상하이의 한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상사가 매일 커피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한 마음에서 해줬지만 점점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문제는 이것이 정말 매일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상사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번, 점심 후에 한 번, 오후에 또 한 번씩 커피를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자신의 업무도 바쁜데 커피 심부름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점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상사는 고마워 한마디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었죠. 어느 날 직원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커피는 직접 가져다 드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상사가 발끈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부탁하는 건데 왜 거부하느냐? 팀워크가 없다. 회사 서열을 무시한다며 크게 화를 냈죠. 직원은 커피 심부름이 제 직무 설명서에는 없다고 반박했지만 상사는 직장 생활이 그런 거다. 융통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사는 이 직원을 비협조적이라고 인사평가에 기록했고 3개월 후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가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직원을 지지했고 해당 회사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커피 심부름이 업무냐? 21세기에 무슨 조선시대냐? 상사의 개인적 편의를 위해 직원을 부려먹는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회사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고된 직원에게 복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이미 신뢰가 깨졌다며 거절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죠. 여섯 번째 사례 타자 소리로 해고. 여섯 번째는 일본에서 일어난 정말 일본다운 사례입니다. 도쿄의 한 조용한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키보드를 치는 소리가 유독 컸습니다. 타자를 칠 때마다 딱딱딱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죠. 일본은 워낙 조용한 사무 환경을 선호하는 나라입니다. 전화 통화도 작은 소리로 하고 동료와 대화할 때도 속삭이듯 말하는 문화죠. 그런데 이 직원의 타자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집중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참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 문화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몇 달 후 한 동료가 용기를 내어 키보드 소리가 좀 크신 것 같은데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이게 제 습관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라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결국 여러 동료들이 상사에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집중이 안 된다.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사는 해당 직원에게 좀 더 조용히 타자를 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억지로 조용히 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힘들다. 업무 속도가 더 느려진다며 불편해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예민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반응했죠. 결국 상사는 사무실 환경을 해치고 동료들의 업무 집중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 직원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타자 소리는 여전했고 동료들의 불만은 계속 누적되었습니다. 3개월 후 회사에서는 근무 환경 개선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일본답게 매우 우회적이고 정중한 방식으로 처리되었지만 결국 타자 소리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된 거죠. 일곱 번째 사례, 너무 일찍 출근해서 해고. 일곱 번째는 정말 황당한 사례입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직원이 너무 일찍 출근해서 해고당한 경우입니다. 런던의 한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성실했습니다. 정규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였는데 매일 8시에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상사들도 성실한 직원이라며 좋게 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동료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일찍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미리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출근했을 때 오늘 할 일은 이거고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라는 식으로 지시하듯 말했다는 점입니다. 동료들은 아직 커피도 못 마셨는데 벌써 업무 이야기냐 마치 상사처럼 행동한다. 우리가 게을러 보이게 만든다는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직원이 일찍 와서 다른 사람들의 책상을 정리하거나 업무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는 일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친절한 마음이었지만 동료들은 간섭이라고 느꼈던 거죠. 몇 달 후 동료들이 단체로 상사에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압박을 받는다. 우리도 일찍 와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낀다. 팀의 화합을 해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3개월간의 갈등 끝에 회사는 팀의 조화를 깨뜨린다는 이유로 이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영국답게 더 적합한 환경을 찾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중한 표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해고였죠. 여덟 번째 사례, 회사 간식 가다 섭취로 해고. 여덟 번째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난 정말 현대적인 사례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무료 간식을 제공했습니다. 과일, 견과류, 음료수, 과자 등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한 직원이 이 간식들을 너무 많이 가져갔습니다. 매번 손에 가득 담아서 자기 자리로 가져가고 심지어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가져가기까지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도 저 사람 참 많이 먹네라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 직원이 가져가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먹을 간식이 부족해지는 거였어요. 특히 인기 있는 간식들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좋은 과일이나 프리미엄 견과류가 빛이 되면 이 직원이 먼저 와서 대부분 가져가 버렸죠. 동료들이 좀 적게 가져가면 안 되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 직원은 회사에서 자유롭게 먹으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며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직원이 간식을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나눠 먹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기까지 했던 거예요. 완전히 회사 간식을 개인적으로 남용한 셈이었죠. 결국 HR 부서에서 이 문제를 조사했고 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 직원이 정말 과도하게 간식을 가져간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달 간식비의 30% 이상을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에서는 회사 자원의 남용과 동료들에 대한 배려 부족을 이유로 경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명시적으로 제한이 없었다, 내 권리다라며 행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주 후 회사는 회사 정책 위반과 동료들과의 화합 저해를 이유로 이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리콘밸리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간식 때문에 해고가 가능하냐는 의견과 상식적으로 너무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죠. 아홉 번째 사례, 키읔키읔 남발로 해고. 아홉 번째는 한국계 해외 기업에서 일어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사례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계 IT 회사에서 일하던 한국인 직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회사 메신저나 이메일에서 키읔키읔을 너무 자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오늘 회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네, 거의 다 됐습니다. 키읔키읔라고 답하는 식이었죠. 또는 내일까지 보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라는 지시에 알겠습니다. 키읔키읔라고 답했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친근함을 표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키읔키읔과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딱딱하지 않게 친근하게 소통하려는 마음이었던 거죠. 하지만 상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업무 상황에서 웃는다는 것이 적절하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업무 태도가 불성실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회사에 외국인 직원들도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들은 키읔키읔의 의미를 모르니까 저 사람이 왜 업무 메시지에 이상한 문자를 쓰지? 라고 의아해했죠. 상사는 이 직원에게 업무용 메시지에서는 키읔키읔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습관이라서 쉽게 안 고쳐진다며 계속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이메일에도 키읔키읔을 썼던 거예요. 미팅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키읔키읔라는 식으로 말이죠. 클라이언트는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결국 계약 갱신 시기가 되자 회사에서는 업무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과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태도를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열 번째 사례,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해고. 마지막 열 번째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입니다. UAE의 한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던 외국인 직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모국의 정치인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본인에게는 존경하는 지도자였던 거죠. 문제는 이 정치인이 중동 지역에서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휴대폰을 꺼내면서 배경화면이 노출되었는데 현지인 상사가 이를 보고 크게 불쾌해했습니다. 상사는 회의 후 즉시 이 직원을 불러서 배경화면을 바꿔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개인 휴대폰인데 왜 간섭하느냐며 거부했죠.
그러자 상사는 회사 내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인사부까지 올라갔고 회사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이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중동 지역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곳입니다. 특히 국가 간, 종교 간 갈등이 많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을 매우 조심해야 하죠. 한국은 전통적으로 참고 견디는 문화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구에 비해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눈치, 배려, 적당히 같은 개념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죠. 이런 문화적 특성 때문에 오늘 소개한 극단적인 해고 사례들은 한국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해고 사례들은 극단적인 경우들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은 정말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서로 불편하지 않게 어울려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직장은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려면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하죠. 오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이모저모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